그리고 new form. 자,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new form. 네? 셀러 에이전트인데 네, 네. 네, 네. 네. 그거는 셀러 레프레젠트로 할 수 있는 얘기죠. 셀러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거는 셀러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얘기를 한 거죠. 마케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주영 씨 그 저기 회원부 관리 부장님이 질문하신 거가 셀러 레프레젠트를 하는 입장에서 언레프레젠티드 바이어가 와서 집을 보여주는데 아 여기 이제 집값이 올라갈 거다 이 집이 뭐 싸게 나왔다 뭐 이런 거는 전문가 소견이지만 그거는 그런 얘기하는 거는 셀러의 베스트 인트레스를 위해서 일을 한 거지 컨트로버셜한 거를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셀러의 이익에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마케팅을 한 거죠. 그거는 전문가의 소견을 그거 한 게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이라기보다는 에이전트로서 그냥 프랙티스를 한 거죠. 셀러 레프레젠트를 위해서.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케이스 저 케이스 정말 머리 아프게 이런 아마 브로커분들 당분간 되게 골치 아프실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죠? 저건 어떡하죠? 이제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면 이제 가울폼 커뮤니티에서 내년에 또 바꿀 거라고 생각하시고 목소리를 많이 높이세요. 높이시고 자 이게 쇼잉 어그리먼트가 이게 골치 아파요. 이 폼 자체도 얼마나 화가 나냐면 넘버 7에 broker agree to show buyer the following properties. property or properties 단수 그쵸 한 집만 보여주든지 몇 개를 보여주든지 그런데 몇 개가 5개가 되는지 7개가 되는지 근데 우리 만약에 한국분 손님이 그냥 몇 개 좀 더 보여주세요 뭐 살게요 뭐 이러면 우리가 아닙니다 사인하셔야지 보여준다 이거 안 되잖아요 솔직히 힘들죠. 그러니까 왜 이런 폼을 만드냐고요 그죠? 그러나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캐티 맥데니얼 학교 소속입니다. 그쪽에서 여기 핸드아웃에 써 있는 건 다 캐티가 쓴 건데 only open the door, nothing else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open the door, nothing else 대신 fair housing 법 지켜서 remember fair housing, no stealing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솔직히 돈도 안 준다는데 이거를 왜 가스를 써가면서 3개, 4개를 보여주겠어요. 그러나 이제 손님들이 사인하기도 겁나고 이거 한 개만 볼게요. 이거 한 개만 보고 내가 봐둔 집이 있어요. 이거 한 개만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그냥 독점 안 하시더라도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라도 어그리먼이라도 사인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 다음부터 무브온 할 수가 있고 무브폴드 할 수 있다. 그거를 설득을 하셔야 돼요. 이거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남용하시거나 오용하시면 우리 마켓 전체가 다 흔들린다고 생각하시고 이 폼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Open door. Only open the door. Nothing else. 오케이? 이거를 전부 다 그럼 그 이후에는 저는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그걸 연습을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전부 이제 버릇이 되고 그러다면 손님들이 또 에듀케이션이 되겠죠. Hopefully 그렇게 프랙티스를 하자고요. 그래서 쓰지 마. 이건 손님들 이거는 내셔널 미디어에서 이게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손님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또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이 되니까 그렇게 안 되고 어디서 손님이 그걸 들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우리 또 거짓말하는 거가 되니까 있으나 우리의 어떤 지적인 그 재산 얘기나 어떤 그런 얘기를 더 further 프로페셔널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사인을 해주시면 더 자세한 거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듀케이트 시켜나가자고요. 자, 세스가 한 말이었어요. 그 파란색 글씨로 With that being said, working for free is rarely a good business proposition. 아주 점잖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working for free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a new showing 첫 번째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a new showing agreement was created for 2025
allowing agent to show a property to buyer without charging any compensation and without establishing any legal obligation for the buyer to continue working with the agent. The purpose of this form is to provide a realtor an option to show a small number of properties to buyers that they may not know well with the hope of converting them into paying client or customer. 이제 hopefully 클라이언트나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으로 갈 수 있는 거를 호핑하면서 희망하면서 스몰 넘버의 프로퍼티만 볼 수 있는 옵션을 프로바이드 한다는 건데 이런 옵션을 왜 주냐 이거죠. 그러나 여기서 스몰 넘버라는 것도 분명히 내년에는 디파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스몰 넘버의 그 주관적으로 3개가 스몰 넘버인지 10개가 스몰 넘버인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이것도 너무 두루뭉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약간 지금은 프레이밍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더 깊게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if the buyer require additional brokerage service, they must enter into separate agreement with the broker, which would typically include the compensation term. Compensation. No money, no work. 우리는 땅 파서 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시간 쓰고 깨 쓰고 애들 맡겨가면서 막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컴펜세이션이 없이는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 폼이 난명되지 않도록 잡 디스크립션을 분명하게 각 브로커에서 에이전트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건 담합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인받은 계약서를 계약서대로 실행하는 것이 키포인트고 한두 개를 처음 보여줄 때 only open the door, nothing else. Do not give them a professional judgment. 부동산 전문가로서 소견을 남발하거나 대가 없이 소견을 주면 마켓 스탠다드가 낮아질 우려가 있음. 그래서 이런 부동산 소견이 듣고 싶고 더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브로커리지 어그리먼트 which has a compensation terms를 사인 받으셔야 합니다. 폼 커미티에서는 추후에 스몰 넘버 오브 프로퍼티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의 소견이고 과연 몇 개까지가 스몰 넘버이냐 공방이 예상이 되고 가능하면 손님들을 에듀케이시켜서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 어그리먼트를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자, change to buyer's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 이거가 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작년의 폼을 제가 여기서 스크린샷을 해갖고 여기다 올려놓은 건데 밑에 있는 폼은 브로커 컴펜세이션 어그리먼트 F259이라고 해갖고 A라고 해놨잖아요. 작년에는 셀러 컴펜세이션인지 바이어 컴펜세이션인지 랭귀지가 없었어요. 그냥 브로커 컴펜세이션 어그리먼트를 exhibit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이어 브로커스 컴펜세이션 어그리먼트로 랭귀지로 바꾼 이유가 포인트는 바이어스 브로커스 컴펜세이션 포인트예요. 올해는 지금부터 계속. 그래서 new name으로 the first change to this form was renaming it the buyer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 The Garfund Committee chose this name to focus the form exclusively on the buyer's broker compensation, as this is often a point of negotiation in real estate transaction. Since the seller broker's compensation is no longer addressed in this form, it is essential for agents to use a Garfund 255 instruction to closing attorney in their instructions.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는 우리가 이 브로커 컴펜세이션 어그리먼트에 셀러 포션하고 바이어 포션을 쓰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바이어 브로커 컴펜세이션 여러분들이 오퍼를 쓸 때 바이어 브로커 컴펜세이션 exhibit을 이걸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 셀러 포션은 안 써 있잖아요. 그래서 anyway instruction to closing attorney 포션을 같이 어태치를 해서 보내셔야 돼요. 작년에는 instruction closing attorney 폼이 없었어도 그 브로커 컴펜세이션 폼만 봐도 셀러가 얼마 받는지 바이어 브로커가 얼마 받는지 나와 있었는데 바이어 브로커 컴펜세이션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 또 셀러 부분이 빠져있네요. 굳이 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일이 많아졌어요. 이 서류 막 이거 어태치하느라 일이 많아졌지만 그래서 요거 오퍼를 쓰실 때 exhibit으로 바이어 브로커 컴펜세이션 처음에 커미션을 안 준다고 했었어도 이걸 오퍼를 넣을 때 바로 네고시에이션으로 exhibit을 넣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셀러 에이전트는 얼마 받는지를 모르니까 인스트럭션 또 클로징 어터니 그 폼을 F255를 같이 해서 클로징 어터니한테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 밑에 있는 폼은 작년 폼이에요. 브로커 컴펜세이션 어그리먼 F259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폼이에요. 아시겠죠? 질문 있으세요 여기? 클리어? 갈게요. 자, change to buyer's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 continue to
자, 바이어가 일부던 전체던 바이어 브로커의 컴펜세이션을 셀러나 셀러 에이전트가 내주기를 원할 때 이 폼을 사용하는 것이고, 바이어가 전체 커미션을 클라이언트 어그리먼트라든지 커스터머 어그리먼트에 다 준다고 했으면 이 폼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런 분도 어쩌 있을 수 있죠.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고 내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집은 보니까 오버비링을 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든 이 집만 잡게 해주세요. 나 3% 줄게요. 그러면 오퍼 쓸 때 바이어 브로커지 아까 바이어 브로커즈 컴펜세이션 이거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바이어 브로커지 이거 익스클루시브 바이어스 어그리먼트나 익스클루시브 아니래도 커스터머 브로커즈 바이어스 브로커즈 어그리먼트에 3%를 주겠다. 이미 그분은 그걸 3%를 액츄얼 넘버를 넣고 우리가 양쪽 사인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 컨트랙 바인딩이 된 거니까 we can insist. 우리는 그 right이 있어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바이어스 exclusive 바이어스 어그리먼트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는 어떻게 프랙티스 하기를 더 권유하고 싶으냐면 바이어 브로커스 어그리먼트를 익지비스를 넣게 되면 그거는 part of contract이 되기 때문에 딱 락이 돼서 나중에 체인지가 안 돼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어 브로커즈 커미션 3% 준다고 했다가 집을 막 되게 인스펙션 했는데 너무 고치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바이어한테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나 바이어 브로커 커미션 좀 깎아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그지비스로 넣게 되면 이거는 양쪽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컨트랙을 맺은 거니 이걸 또 어멘드를 해야 되고 이러니 조금 우리가 좀 덜 한 발자국 이렇게 조금 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더 권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어비어스하게 얘기하는 건 바이어 브로커즈 커미션 어그리먼트가 있으면 바이어 익스클루시브 바이어스 브로커즈 어그리먼트가 있으면 굳이 이 바이어스 브로커 컴펜세이션 어그리먼트를 안 써도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 케이스 저 케이스 모든 경우들을 대비해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버 3, change to buyer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 continue number 3. However, many buyers will seek to have the seller or seller's broker pay part or all the compensation owed by the buyer to the buyer's broker. In such a case, the new buyer's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 can be used to facilitate negotiation over who will pay the buyer in the transaction. The form was also simplified by removing some of the language that had previously included in the general section of this agreement. While the form retained a section for specifying that the buyer broker's compensation will be paid by the seller's broker, it is generally safer, particularly in terms of compliance with license law, to request that the seller pay the buyer's broker's compensation directly rather than the seller's broker. 이거 아까 말씀했었던 그 부분이에요. 이 라이센스 로상 우리가 셀러 에이전트가 우리를 컴펜세이션을 주게끔 딜하지 말고 셀러가 주는 걸로 항상 마크를 해서 하라는 게 그 라이센스 로에 컴플라이 된다는 거고 한 번 더 강조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change to pre-showing compensation agreement. 자, 요것도 트리키합니다. pre-showing compensation agreement, pre-showing compensation agreement 이거 작년에 하면서 되게 많이 어떤 분들은 그냥 메시지로 3%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메시지로 띡 하시는 분도 많고. 어떤 분들은 FMLS에 딱 올려갖고 pre-showing compensation 올려주신 분들도 많고 리스팅 에이전트로서 이게 뭐가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언제 제가 보기에는 곧 없어질 폼이에요. 어차피 이거가 꼭 필요한 거는 같은 브로커 내에서 한 집을 보여줬을 경우에 인포스블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팅 에이전트로서 만약에 손님이 셀러가 커미션을 5%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2% 셀링 에이전트 3%를 준다고 했어. 그런데 쇼잉 들어오는 에이전트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차별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A라는 회사 에이전트가 보여준다는데 분명히 당신 커미션 2.5%야. 근데 약간 안 나가. 그러면 다시 3%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뭐 페어 하우징처럼 똑같이 커미션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같은 브로커가 다른 바이어를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같은 브로커 밑에 two different agent가 다른 바이어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커미션 그거가 똑같아야 돼요. pre-showing compensation 내용이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주는 게 아니고 브로커한테 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pre-showing compensation은 파란색 글씨 보시면 The agreement is only enforceable if the buyer's agent who signed the pre-showing compensation agreement is the same broker representative that signed the offer. While compensation is paid to the broker, not the licensee, different licensee or broker may have a varying agreement with their respective buyers regarding compensation. As a result, each licensee may negotiate different pre-showing agreement with seller.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은 브로커인데 나중에 나도 이 집 보여줄 건데 저 집 보여주러 갈 건데 프리쇼잉 어그리먼트를 받았는데 같은 브로커인데 얘는 2.5% 준다고 쟤는 1% 준다고 그거 갖고 이제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진씨? 여기서 질문 혹시 있으세요? Any question, Kim? No? Clear? Okay. 자, 그리고 there was a considerable discussion by the Garfom committee about whether the pre-showing compensation agreements are still necessary or not. Many brokerage firms have adopted a model of fully decoupled real estate commissions, where each party pay their own broker or are encouraging their agent to handle any seller contribution toward the buyer's broker's compensation obligation as a part of a broader negotiation package. However, the decision was made to retain the form in 2025 form packages since it may still be used in some instances. 이제 이거는 올해만 쓰고 내년에 없어질 보니까. still necessary냐 아니냐 그거 갖고 이제 아기로 하고 그랬다는데 특별히 useful 하지가 않은 게 어차피 우리가 buyer compensation exhibit도 오퍼 살 때 넣고 또 instruction closing attorney 그거 할 때도 그렇고 물론 그런 건 있더라고요. pre-showing compensation agreement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에이전트들이 그래도 공들여서 굉장히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로 그냥 쭉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 그게 우리를 프로텍트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폼이 사라질 때까지는 계속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브로커 때는 해당 사항이었고 자, change to seller's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 이거 재밌는 거 나왔어요, 여러분. seller property disclosure에 폴리뷰렐린 파이프라인에 대한 거가 원래는 한동안 없었다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애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two new questions were added to the seller's property disclosure. The first asks whether there are any pipeline easement across the property that do not serve the property. 이게 뭐냐면 property 라인 밑으로 가스 라인이라든지 크로싱 해가지고 언더그라운드 파이프라인에 오일이라든지 가스 라인이 러닝하는 거에 대한 거를 대답을 하게끔 돼 있어요. 텍사스에서 오신 분들이 이거 갖고 되게 스케일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송유관이 지나가니까. 근데 그게 송유관이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익도 안 되고 이즈먼트를 걸리면서 재산 가치의 어떤 이즈먼트가 안 그래도 복잡한데 거기다 가스 라인에다 오일 라인이면은 이건 굉장히 헤드액이잖아요, 바이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밝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스프레이 폴리유레탄 폼 SPF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빌더 가시면 자랑스럽게 스프레이 폼 썼다고 좋아하는 빌더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 M자로 시작한데. 그런데 이게 그 SPF 스프레이 폴리유레탄 인슐레이션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쓰는 인슐레이션은 그 파이버글라스예요. 유리 섬유란 말이에요. 그 손으로 되면 애들이 손같이 생겼는데 만지면 그 가려워요. 그리고 폐에도 안 좋고 눈에도 안 좋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미개하게 이런 인슐레이션을 쓰나. 그래서 저는 이 폼 스프레이 인슐레이션은 굉장히 진화된 머티리얼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백개미가 여기 벌레 박사님 가셨나요? 이 백개미가 나무를 갉아 먹어도 이 폼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은 좋으셨습니까? 네. 자, 우리 박사님 그거 말하고 있었어요. 터마이트 번드를 하는 데 있어서 폴리유레탄 폼 스프레이 하는 거가 터마이트 번드를 안 들어주는 쪽으로
나무를 갉아먹었는데 그거를 그 치료할 수 있는, 리페어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 폼 스프레이가 통기성도 좋고 온도 온도 인슐레이션, 그러니까 내열 기능이 좋으니까 그걸 빌더들이 쓰는데, 터마인 회사에서는 그게 가려지기 때문에 나무를 이미 많이 갉아먹었는데도 못 발견을 하기 때문에 터마인 반대를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셀럽 프로퍼티 디스클로저 이게 등장을 했어요. 이거를 쓴 집이냐 안 집이냐, SPF 인슐레이션을 쓴 집이냐 아니냐를 이제 디스클로저를 하면 바이어가 조금 더 걱정을 하고 이런 인슐레이션을 써서 깨끗하고 좋긴 한데 터마인 검사를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워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셀럽 프로퍼티 디스클로저가 이번에 2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가 머리 지금 확 바뀌셨죠? 예? 요거 2개가 애드가 돼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융자하시는 분 제가 오늘 가지 마시라고 했어요. 저기 브리즈웨이 정 대표님 거기 있으시고, 프라임 홈런 가셨나요? 누구 계시나요, 프라임? 다 가셨어요? 오! 자, 이거 그 Change to the Conventional Loan Contingency Exhibit 이거가 여태까지는 2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렌더라는 그 미닝 자체가 lender is defined under state law, 파란 글씨예요. 파란 글씨 읽습니다 제가. Ensuring consistency and clarity. Second, the revised exhibit address scenario where a mortgage broker is named as approved lender. Previously, this designation required that the loan denial letter had to come from that broker. Under the new provision, the loan denial letter can be issued by either the mortgage broker or the mortgage lender with whom the loan was placed. This change aimed to resolve dispute over the validity of a loan denial letter when the ultimate mortgage lender, rather than the mortgage broker originally identified as the approved lender, issued the loan denial letter. 이게 뭐냐면요, 말은 긴데 결국 뭐냐면 denial letter를 렌더가 우리를 써주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렌더에 대한 그 랭귀지를 디파인을 한 거가 굳이 나를 PQ로 써줬던 저 론 오피서 그분만이 아니고 모기지 컴퍼니 전체가 렌더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우리 착한 에이전트분들이 손님의 어니스트 머니를 세이브하겠다고 디나이얼 레터를 써달라고 했을 경우, 마음 약하신 착하신 론 오피서 분이 디나이얼 레터를 썼다. 그렇게 되면 이 말이 굉장히 어떤 그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게 그냥 원 인디비주얼 론 오피서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모기지 렌더가 책임을 진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월스트 케이스는 TQ를 당신이 써줬어. 근데 당신 말을 믿고 다 진행을 했는데 디나이얼 레터를 보냈어. 나 너 못 믿겠어. 니네 회사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한테 받아와. 디나이얼 레터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정 대표님?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렌더 디나이얼 레터를, 그래서 우리도 저분들한테 어떤 법적인 벌든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융자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거 디나이얼 레터 그러면 우리 레putation 나빠졌는데, 그래도 손님이 뭐 어니스면 2만 불 걸었어요, 뭐 얼마 걸었어요 이러면은, 물론 그게 처음에 PQ를 써주신 거는 손님들이 얘기한 거에 베이스해서 PQ를 써줬는데, 손님이 뭐 말을 안 들어갖고 뭐 안 나오고는 융자가 안 나오는데 또 어니스 머니를 세이브 해달라고 억지 부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마켓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이게 또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렌더에 대한 데피니션이 확장이 됐다는 거. 그러면 PQ를 이슈해 주신 분 말고 그 회사 전체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 컨벤셔널 론 익스빗의 그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란색 글씨 볼게요. Due to the development's failure to meet their underwriting criteria, in such a situation, buyers would lose their earnest money if they were unable to close. To address this, the new section
8. Allow buyer to terminate the purchase contract without a penalty up to closing if the termination is due to the development itself not meeting underwriting guideline. 이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운타운에 콘도 같은 거 파실 때 콘도 HOA 가이드라인에 융자하시는 분들이 그 콘도 디스클로저 뭐 콘도 퀘스처너를 그거 보내면서 특히 콘도 같은 경우는 occupancy rate이 몇 %를 안 넘으면 융자를 안 내준다. 뭐 이런 것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론을 디나이어 했다거나 아니면 디벨로퍼 자체가 디벨롭을 실패를 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니스트 머니를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무리하게 콘도미니엄 진행했다가 개발이 스탑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조건은 뭐냐면 처음에 바이어가 나는 퀄리파이드 바이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서 보이고 증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파이낸셜 어빌리티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상태에서 언더 컨트랙이 됐는데 그 HOA 룰이라든지 디벨로퍼 자체 문제로 인해서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에 안 맞았을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셀러 자체도 이거를 그 source of evidence of 그러니까 그 내가 융자가 나온다는 그 증거를 보내라고 했는데 만약에 바이어가 안 보냈어요. 그러면 셀러가 그거를 터미네이트 시켰어야 되는데 터미네이트 안 하고 넘어가면 그는 셀러 디폴트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니스트 머니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고 별 크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게 특히 콘도미니엄이나 HOA 같은 데를 룰로 인해서 뭐 가이드라인 특히 뭐 융자가 안 되는 FHA만 뭐 융자를 해준다든지 FHA 융자가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콘도들의 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융자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갖고 이런 법이 바뀐 게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브리즈웨이든 프라임이든 그 얘기를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Such as a stock saving account, gold bar, and other assets that can quickly be converted to liquid fund should also qualify. New language was added stating that the evidence required to demonstrate a buyer's ability to close should be liberally interpreted in favor of determining that if the buyer possessed the ability to complete the transaction. In other words, when in doubt, the evidence should favor the buyer's capacity to close.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어가 웬만하면 그 어니스트 머니를 찾게 바이어 페이버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FH 이그집이 또 이거 FH 이그집에서는 제가 이제 스크린샷만 해서 올렸는데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FHA가 유난히 지금 그 블랭크 노란 섹션이 많아요. FHA 융자 이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까지는 커버를 못했어요. 컨벤셔널하고 그것만 커버를 했고 다음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비주얼 사인인 시트 앤 디스클레이머 걸폼. 자, 이거 오픈하우스 하실 때 필요한 폼이에요. 비주얼 사인인 시트. 여기 디스클레이머가 따라붙은 이유는 자, 오픈하우스 오신 분들 환영인데 자, 핸드레일을 흔들리면 붙잡지 마시고요. 넘어지는 거, 미끄러운 거 조심해서 알아서 조심하세요. 이거 디스클레이머 해놓은 거예요. 우리 책임 아닙니다. 집 붙는 거 파인. 오픈하우스 오케이. 근데 온 리스크 당신들이 택하고 two new form were introduced to caution buyers about potential hazard when viewing a property. The visual signage sheet and disclaimer is designed for use at open house. The viewing a house under construction is intended for those visiting homes under construction. These forms should be regularly utilized to prioritize buyer safety and help prevent potential liability claim. 자, 요거가 visual signage sheet예요. new 폼이고 disclaimer 섹션이 그 밑에 property 어디 그 밑에 보통 이제 5명까지 쓰게끔 돼 있어요. 이거 오픈하우스 하실 때 이용하시는 게 좋은 게 이제 이거를 리스팅을 받으면 퓨처에 마케팅을 하실 때도 쓰실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 폼은. 자, 그리고 자, finally lease for residential property. 이게 이제 또 신나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가 신이 나냐? 돈을 안 내거나 렌트 늦으시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편지를 쓰셔가지고 대문 앞에다 붙이셔야 돼요. In 3 business days. In 3 business days 안에 붙이시고 사진 찍으셔야 되고 눈에 잘 보이게 찍으셔야 돼요. 대신 이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하는데 힘들게 생겼네. 대신 fee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테넌트한테 돈 안 내서 그렇게 한 사람한테 이런 서비스 한 거에 대해서 너 건당 400불래, 500불래 그를 그 블랭크 안에다가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work for free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아주 친절하게 넣습니다. New language was also added, giving the landlord the right to collect the service charge for posting a notice on the door of the premises. This notice must be placed in sealed envelope and evidently posted on the door of the premises. 이거 꼭 실하시고요. 실하시고 인벨롭에 넣어서 붙이셔야 돼요. 그냥 경고장처럼 떡 붙이시면 안 되고 봉투 붙이시고 잠궈가지고 그러고 보내시고 사진 찍으시고 그 집 주소 넘버 써있는 거 같이 사진 찍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new language가 이거 그 집주인의 landlord has a right to collect the service charge예요. 그래서 the provision in the lease that stated that is automatically terminated if the tenant filed for bankruptcy and that the tenant would be required to immediately vacate the property was removed. 이게 뭐냐면 그 챕터 7이나 챕터 13 그거에 bankruptcy 하신 분들 bankruptcy 했다는 이유로 리스가 자동으로 터미네이트 되거나 vacate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테넌트가 bankruptcy 했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비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못 해요. bankruptcy law에 against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This change was made because such a clause likely violate the bankruptcy law, 미국 파산법 7 and 13에 따르면 파산 신청만으로 리스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거나 강제 퇴거될 수 없음. New language was added in section 2, stating that the landlord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 or injury resulting from the tenant failure to immediately notify the landlord of any dangerous condition on the premises. 이거는 이제 랜로드 페이버로 랭귀지가 애드가 된 건데 집에 dangerous 상황인데 테넌트가 immediately notify 안 해갖고 생긴 데미지에 대해서는 테넌트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landlord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 or injury resulting from the tenant's failure to immediately notify landlord of any dangerous condition on premises.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질문 있으세요? 여기 요거에 대해서. 자, 리스 컨트랙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모든 컨트랙을 A부터 G까지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시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도 클래스를 CE를 해드릴 건데 그 수십 년간 부동산 멀쩡하게 잘하시던 분들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때문에 라이선스 훅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리스 컨트롤 같은 거 커미션이 적다고 해서 우리 라이빌리티가 적은 게 아니에요. 특히 리스팅 하시는 분들, 페어 하우징 당연히 그렇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많이 하실수록 거의 이제 노화가 가속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리스 컨트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작년에 어땠고 다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브로커들한테 쏘들어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저기 within 3 business days라는 게 언제부터의 within 3 business days? 어떤 걸? Within 3 business days? 그게 If the tenant failed to pay rent or other from the due date죠. 그러면 만약 1일까지 내기로 했는데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3일이나 5일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레이스 피리어드 지나고부터 해야 되죠. 그레이스 피리어드는 주셨으니까 듀 데이트는 1일이지만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안 적고 그냥 똑같이 1일로 했다면 모르지만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주셨다는 얘기는 그 이후부터 카운트를 하셔야죠. 만약 5일까지였으면 8일까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리저너블한데 이거를 아규먼트가 될 만한 내가 분명히 듀데이스는 1일을 했지만 내가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3일로 줬다. 그래서 나는 4일부터 카운트해서 3 비즈니스 데이인데 그 비즈니스 데이의 뜻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칼럼드 데이가 아니고 비즈니스 데이라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최대한 ASAP 하라는 얘기죠. 3 비즈니스 데이를 어떻게 뭐 다 하나둘씩 뭐 두 딜리전스 데이처럼 카운팅 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라는 얘기인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은 제가 못 해봤는데 일단은 notice to vacate or pay the old sums within 3 business days. 요거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assume을 하는 거지 그 further explanation이 없어요, 법이. 근데 이제 컨트랙을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상식적으로 3 business day due date부터 말고 grace period 지난 다음부터 카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동의하세요? 네. 네. 한번 그 노티스를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그 법적 효과를 상실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묵고를 하게 된 건지. 근데 이제 우리가 렌트 페이먼을 안 내고 만약에 렌트 페이를 조금이라도 내면 그거를 우리는 페이먼트를 억셉트한 걸로 컨시더를 하잖아요. 그런데 렌트 페이를 계속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3 비즈니스를 안 지났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further discussion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legal interpretation을 누군가한테 받아야 돼요. 변호사한테. 제가 이제 변호사가 아니니까 이건 새로 법이 바뀌었다는 거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프로텍션은 빨리 문에다 갖다 붙여라. 그리고 이제 이것만 하실 게 아니에요. 파일링 하셔야죠. 코트 가셔서 파일링 하시고 리스 컨트롤에 보면 landlord has a right to file eviction. 코트에 언제 날짜 지나고 나서부터는 랜로드가 권리가 생긴다라는 게 리스의 조항이 써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에다가 갖다 붙여도 코트에다가 또 갖다 빨리 파일링을 하셔야죠. 근데 어쨌든 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에 대한 거는 웬만하면 엑스퍼트한테 맡기시는 걸로 저는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이빅션 엑스퍼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처음부터 매니지먼트 어그리먼트 받으실 때부터 만약에 테넌트가 내가 최대한 괜찮은 사람을 프리스크리닝을 해서 채우긴 하지만 리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리걸 비용이 뭐 플랫피로 하는 데들도 많고 그러니까 리걸 비용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든다. 손님이 그렇게 매니지먼트 어그리먼트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이제 넘기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또 다 하고 다닐 수는 없으나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변호사하고 통화하고 뭐하고 하는 사이에 그게 다 지나갈 수 있으니까 가서 문에라도 붙여놓으시라는 거죠. 매니저로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리걸 액션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리스에 써있는 부분이니까 comply to the contract 하려면 우리 가서 붙이는 게 좋겠죠. 애드는 아니 없어요. 이 government notice to vacate 그거는 없고요. 그거는 템플릿이 많아요. 회사 자체 브로커들이 가지고 있을 거야. notice to vacate. 그리고 자, additionally, the indemnification provision in section C was revised to require the tenant to indemnify the landlord for claim arising from or resulting from the tenant's failure to notify the landlord of any dangerous condition or in the premise. 아까 했었던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여기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거 이게 조금 골치가 아픈데요. Tenant application to make a reasonable request. The landlord, second is the landlord respond to the request. A sample landlord policy on reasonable accommodation. 이거는 이제 disability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 그냥 전화로 그 랜로드가 휠체어나 이런 그 어코모데이션을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이메일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폼이 이게 3개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ADA 어떤 디서빌리티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게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리걸 수를 당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지금 컨트롤로 막아놓은 거죠. 제일 예민한 게
디서빌리티 있는 분들, 페어 하우징 이런 것들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폼인데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면 랜로드는 response를 해야 돼요. Second is the landlord response to the request. 그래서 폼 F935, 936, 937 이거는 어떻게 내가 어코모데이트를 하고 이건 저기 해보신 분들 혹시 많으세요? 저기 이런 거 휠체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비용은 그 하시는 분 테넌트가 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파이낸셜 어빌리티가 없다. 근데 이거를 리젝트도 할 수가 없고 디서빌리티라는 이유로 리젝트도 못하는데 돈까지 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용을 대되 이거를 최대한 랜로드가 어코모데이트를 해준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최대한 내가 베스트 에포트를 보여줘야 돼요. 소문은 하기 싫어도 내가 이만큼 팔로우업을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랜로드가 어떤 리스폰스를 했는지를 폼까지 보여주면서 여기도 지금 안 올렸는데 폼 935, 936, 937 그걸 보시고 그 폼에 맞춰서 리스폰드를 하고 그걸 또 잘 레코딩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페어 하우징이 나중에 허드에서 인베스티게이션 나오면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프로퍼 액션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꼭 이런 폼은 레코드 기록에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temporary occupancy 잠깐 볼게요. prior to closing. 자, temporary occupancy 이거가 그 집 클로징하기 전에 바이어가 집에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집에서 살면서 돈을 얼마를 내겠다. 렌트비는 당연한 건데 여기서 그 security deposit을 하셔야 돼요. 그 조지아 Security Deposit Act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 이게 일종의 템포럴을 잠깐 아큐파이를 하는 거지만 왜 이 시큐리티 디파짓이 중요하냐? 이게 집도 사고 뭐 다 기분 좋고 막 좋아. 그런데 바이어가 조금 일찍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바이어가 데미지를 냈어요. 그럼 그 돈을 셀러는 어디서 보상을 받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큐리티 디파짓을 해야 돼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테넌트 랜로드 릴레이션십이 생기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큐리티 디파짓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자. 맨 밑에 보면 It is the seller's responsibility 100% to be sure the property is the livable condition at all times. Disclaimer, this agreement does not create landlord-tenant relationship. 웃기죠? Security deposit은 받으면서 tenant and landlord relationship은 안 생기는 거래요. 웃기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컨트롤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되지만 중요한 거 여기 temporary occupancy의 중요한 점은 security deposit을 어떻게 핸들하는지 똑같이 컴퍼니 에스크로에 넣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액트 따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브로셔고 이거는 아까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거 제가 이제 스크린샷을 해놓은 건데 제가 읽을 수는 없고 한번 읽어보시고 In conclusion, forms change are typically a biannual occurrence and this year is no exception. GAR remain committed to ensure that the GAR forms comply with the terms of NAR settlement while continuing to create forms that are both user-friendly and easy for consumer to understand. Seth Weisman이 이제 저한테 이제 머티리얼 같은 걸 준 거를 이제 저 방식대로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3시간 갖고 이거를 다 이해하실 수는 없어요. 계속 이제 초반기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6월 달에 한번 폼이 또 바뀔 거예요. 1년에 2번이 바뀌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폼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이제 프랙티스 하시는데 기본 틀이 잡혀야 다른 미국 에이전트가 됐든 법적으로 덤비실 때 같이 파이트백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냥 C 크레딧을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막간을 제가 만들어서 제가 퀘스천을 낼게요.
이거는 이거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 카드는 그 지금 끝까지 남아주신 너무 감사한데 브리즈웨이 랜딩 정경필 대표님이 쏘셨습니다. 5장. 그래서 저기 퀘스천을 좀 낼게요. 그 여러분들 그 손님들이 떳떳하면 우리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스태츄 오브 리미테이션이 몇 년에서 몇 년으로 바뀌었다? 손 들어주세요. 너무 쉬운가? 여기 그때. 네? 몇 년에서 2년에서 1년으로. 이건 너무 쉽죠? 네, 너무 쉽죠? 좀 복잡한 걸 보냈었어요. 네. 네, 보이는 대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컴펜세이션 없이 오직 문만 열어주는 컨트랙 뭐라고 했죠? 여기 쇼잉 어그리먼. 네, 네, 여기 주시고 이거 막 드리는 겁니다. 저 뒤에도 또 저기 말씀 저기 해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컨닝을 좀 할게요. 셀러 디스클로즈 2가지 추가된 거 얘기해 주시는 분. 저요? 네, 맨 뒤에. 하나는 밑에 파프리 밑에 뭐가 지나가는 거 디스클로즈예요. 파이프라인 지나가는 거 디스클로즈예요. 네, 파이프라인 지나가는 거. 또 하나는 그 털마이트 SPF4 아니, 그 인솔레이션이 네, 그- 써 있는지 밝혀야 되는 네, 거 있잖아요. 밝혀요. 무슨 인솔레이션? SPF 인솔레이션. 땡! 정확하게 아시는 분? 혜경씨? 아이, 정확하게 스프레이 폼으로는 이거 재밌다. 여기 까만 우리 진희씨? 스프레이 폴리유레탄 폼 SPF. 네, 맞습니다. 스프레이 폴리유레탄 폼 SPF 인솔레이션이라고 약자로 그래요. SPF 인솔레이션. SPF 맞았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약자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오리지널 그거는 스프레이 폴리유레탄 폼이 맞죠? 그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2분 더 남으셨죠? 2분 더 남으셨고 자, 작년에 브로커스 컴펜세이션 어그리먼트 익지빗이 올해 뭘로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 Buyers Brokers Compensation. 네, 맞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난이도 있습니다. 자, 스페셜 스티플레이션 넘버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컨닝 하시려나? 스페셜 스티플레이션 듀 딜리전스 데이가 노리스 터미네이시 되는 그 SS 넘버 몇 번이죠? 저기 302 맞습니다. 네. 오케이, 끝? 이거 이제 좀 어렵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다시 할까? 지금 배좀 고프시고 시간이 15분이나 남았어요. 네. 그런데 1시에 끝나기로 했고 저도 이제 그 시간을 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맘대로 그렇게 막 땡길 수는 없고요. Q&A 잠깐 한 3개만 받을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밥 일찍 드시려고 질문 아무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퀘스천 없으셨어요?
음식이 어차피 1시에 도착된대요. 네. 이윤희님, 네, 이윤희 이사님, 이사님. 언더그라운드 파이프라인이 보통 우리 한국 분들 집주인들 몰라요.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옛날에는 yes or no or unknown이 있었는데 지금 unknown이 없어지고 yes or no만 남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블라인크 놔뒀을 경우에 우리 브로커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뭘로 났을 때 책임져야 돼요? 블랙으로 놓으면은 맞아요. 지금 우리 유은 이사님 얘기하신 대로 옛날에는 I don't know 섹션이 있었어요. Yes or no, I don't know. 그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좋은 건 explanation 섹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no를 하시더라도 거기에 뭔가 법적으로 커버를 받으시려면 as my best knowledge로는 없는데 이거는 네가 알아봐라. due diligence 안 해. 그런 식으로 좀 넣을 수도 있고 랭귀지를 추가를 해서 최대한 프로텍트 할 수 있는 랭귀지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셀러가 써야죠. 셀러. 그러나 셀러가 대부분 랭귀지 배리어가 있으시고 영어가 되신다 하더라도 이런 법적 용어라든지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없다고 썼지만 우리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막 필라웃하는 걸 도와주는 건 그건 또 우리 리걸 리스폰서빌리티가 생기기 때문에 권해드릴 만한 거는 아닌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퀘스천 전혀 없이 공부하지도 않고 전혀 거리낌 없이 노라고 했다. 그럼 그분은 their knowledge를 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나왔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리포트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옛날에 거기에 문제가 된 걸로 인해서 이웃이 알고 있는데 빼박으로 모를 수가 없는데 없다라고 한 거는 그거는 이제 문제죠. 법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파이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셀러 디스클로저의 그 문제가 나는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꼭 옆집 사람들이 이사 왔는데 너 옛날에 그 집 그런 문제 있었는데 잘 해결됐어? 나이스 프렌들리하게 막 TMI를 주셔갖고 터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몰랐어. 그런데 셀러 디스클로저 이거가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먹은 거 토해내야 돼요. 집 팔으신 거 다시 사야 돼요. 무서워요. 셀러 디스클로저. 그래서 셀러 디스클로저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레이튼 디펙트, 그러니까 인스펙터가 와서 찾았는데도 못 찾아. 그거는 reasonable effort를 했는데도 못 나오는 거는 사실 없는 가능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셀러는 모를 수가 없는 팩트. 예를 들어서 어디 마당에 여름에 물이 넘쳐가지고 플러드 돼가지고 막 그거 됐는데 겨울에 물이 다 마르고 완전 드라이 돼가지고 물이 플러드 됐는데 겨울에 파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셀러는 그걸 모를 수가 없거든. 여름에 그렇게 플러드 된 거를.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인스펙터나 그 떨드파리 엑스퍼트가 와갖고 이거는 노노노 모를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걸 빼받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리걸 이슈에 대한 거는 아규 할 만한 그런 아규를 오픈할 만한 여지를 안 남겨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거를 다 하되 셀러분들이 그걸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 뭐 관이 흐르는지 뭐가 흐르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베스트 에포트를 다해서 알아낼 건 알아내더라도 우리는 FBI가 아니에요. 어차피 셀러분들이 얘기하는 선에서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지 그걸 분명 셀러가 아니라는데 그럴 리가 없어서 계속 팔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바운더리 그 엑스퍼트 바운더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지 그걸 우리가 다 디깅하고 팔 의무는 없어요. 그거는 it's not our job description. 네, 저기 수정 선생님 질문 있으세요? 그게 원래 조작 법성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셀러 이거 프로퍼티가 에지즈로 파는 거라고 no seller disclosure 그거 아니에요. 휴지가 됐든 뭐가 됐든 뭐에든 anything repaired, modified, paid 돈 낸 거, repair 된 거, modify 된 거, anything 된 거는 다 disclosure를 해야 돼요. 그런데 프로퍼티 에지즈로 판다고 해서 그걸 디스클로즈 안 해도
경우에는 권리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No, Georgia law require seller property disclosure. No, 그래도 no, anything paid. 렌트하면서 돈 페이 안 해요? 리페어 하나도 안 했어요? Anything paid, modified, repair.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살든 안 살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하는 집일수록 오히려 더 클리어해요. Anything paid, modified, repaired. 그거를 다 디스클로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서버 프로퍼티 디스클로저의 목적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Anything paid, repaired, modified.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좋을 것 같은 게 여러분들 우리는 라이센스 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밧줄이 끊겨요. 그런데 라이센스 러를 운 좋게 해서 별 일이 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내가 프랙티스를 잘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단지 안 잡혔다는 것 뿐이지 내가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 피해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라이센스 러도 우리 그 세계에 관계된 거니까 라이센스 러를 그래서 해마다 리뉴할 때마다 라이센스 러를 꼭 맨데토리로 3년에 한 번씩 듣게끔 하는 거니까 라이센스 러는 우리 생계의 법이에요. 헌법보다도 뭐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법이 걸린다고 해서 그걸로 라이센스가 뺏기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내가 빨간불을 어겼어. 그래서 사이테이션 받았어. 그거가 큐어블한 바이올레이션인지 아니면 정말 아주 시비어 바이올레이션으로 인해서 라이센스까지 제퍼다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올레이션인지 최소한 그거는 알고 프랙티스를 하셔야 안전하니까 리걸 컨시퀀스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Q&A 더 이상 할 거 없으면은 네? 이걸로 마치고요. 다들 단체 사진 찍는다고 하시니까 밥 먹기 전에 단체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 남았으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체크아웃 사인아웃 시트 돌리고 있으니까 이거 사인하셔야 3hour C 크레딧 받으시니까요. 이거 사인아웃 시트 거기 다 사인 해주시고 그리고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올해 저희 조지아 한인부동산 협회 화이팅입니다. 파이팅!